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 투자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2019년 6월 25일 화요일 퇴근길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슈들이 좀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DMZ를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요거는 사실 큰 의미보다는 북한과 대화 의지, 대화 의지랑 워낙 미국은 우리나라는 좀 점잖아야 되는데 서양 문화는 약간 쇼맨십, 퍼포먼스 이런 것도 중요시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트럼프가 DMZ를 방문한다는 게 DMZ 이제 그렇게 위험한 곳 아니다. 한국 위험하지 않다. 이런 정도의 의미 정도, 뉘앙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전기차 관련주 같은 경우가 이제 중국에서 이제 호재가 하나 나왔죠. 그래서 권장 기업 리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기업들에 대해서만 이제 보조금을 제공하고 했었는데 그거 폐지한다라고 하는데 보조금 폐지에 앞서 당연히 없어져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건 한번 표현한 거다. 우리 무역 협상 다시 할 거고 이런 보조금 같은 경우도 없앤다고 하지 않았느냐. 지킬 테니까 대화하자라는 정도의 의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관련주들, 가상화폐 관련주들 급등했는데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총체적으로. 자, 먼저 다우지수로 넘어가면은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주춤했죠. 그러니까 최고가를 이렇게 경신한 다음에 그냥 좀 쉬는 흐름. 왜냐하면 추가적인 모멘텀 같은 게 필요한데 모멘텀이 없어요. 모멘텀은 없어요. 여기까지 올라간 것도 대단한 거예요. 미국 시장은. 정말 미국 시장 대단하다, 부럽다, 요 정도 수준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는 저 밑에 있는데 우리나라는 미국 시장으로 치면 한 이쯤에 있는 거잖아요. 그쵸? 요쯤에 있는 거잖아. 근데 미국은 저 위에 있으니까 주가 레벨이 굉장히 높다. 계속 요즘에 말씀드리는 게 주가 레벨이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최근에 이렇게 빠르게 이렇게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는 급등 수준이잖아요. 급등했기 때문에 60일선 올라타고 20일선 이렇게 따라오고 있는데 좀 이격이 있죠. 거리가 있죠. 그래서 요걸 이격도라고 하는데 이격을 좀 좁히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요 구간에서 조금 밀리던 하던 기다리는 요런 작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G20 정상회담이랑 요때 중국이랑 대화 나오는 걸 보고 근데 아주 큰 기대감은 가질 필요가 없어요. G20 회담에서 협상만 그냥 이어간다 이 정도 수준일 것 같아요. 이게 한 번에 바로 해결이 되면은 대박인데 그 가능성을 그렇게 높지는 않게 봅니다. 왜냐면은 지난번에 거의 합의에 거의 다 됐었는데 중국이 뒤집었잖아요. 중국이 한번 횟가닥하고 뒤집었잖아요. 이렇게 뒤집었죠. 그러면은 이번에는 더 강한 제재가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강력한 제재가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중국 입장에서는 또 이제 고민되는 거지. 중국은 일단은 계속 시간 끌기를 하고 싶은데 지금 화웨이부터 시작해서 기술 전쟁이 시작됐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너무 힘든 거야. 이제 화웨이 같은 경우는 지들은 관련 없다라고 하지만 사실 이거 국가에서 밀어주는 것 같은 그런 개념인 거잖아요. 화웨이는 국가에서 밀어주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게 좀 문제가 좀 될 수는 있는데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뭐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는 좀 더 확실해지면은 말씀드릴게요. 그러다 보니까 수급 같은 경우도 오늘 보면은 낮에 메머드 튜브에서 말씀드렸는데 외국인들 코스피 아무것도 안 사고 그냥 제로죠. 그리고 코스닥이 이제 오전에 300억 정도 넘어갔는데 더 추가적으로 늘리면 안 된다. 그럼 코스닥 한번 밀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추가적으로 600억 이상 매도하면서 쭉 밀렸죠 한번. 그래서 코스닥이 1% 정도 하락을 했고 요 선물 옵션 시장은 중립이다. 볼 필요가 없다 오늘은. 그러니까 코스피 시장은 오늘은 중립 정도니까 큰 움직임이 없을 거고 관망 수준일 거고
그리고 코스닥이나 좀 밀릴 수 있다. 뭐 이 정도 뉘앙스로 말씀드렸는데 코스닥이 조금 더 매도가 나오면서 1%대의 하락을 보였다. 이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급적인 뭐 아주 큰 특징은 없어요. 연기금이 요즘 계속 사고 있다는 것 빼고는 수급적으로 큰 특징은 없었다. 그러니까 요거는 빠르게 넘어갈게요. 특징 있는 날이 중요하지 오늘 같은 날은 중요하지 않다. 나스닥 같은 경우도 조금 쉬었는데 약보합권 정도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올라간 다음에 살짝 쉬어주는 게 좋은 건데 21선 올라올 때까지 좀 기다리는 게 좋은 건데, 기다리고 밑에 들어와서 61선 21선 골든크로스 날 때쯤에 터치 한번 하고 이렇게 가면 좋긴 한데, 요건 봐야죠. 위에서 횡보하면서 기다리는 게 시장이 좀 더 센 건데 미국장은 워낙 세니까 한 번 정도 밀렸다가도 되고 횡보해서 기다리면은 좀 강한 시장이고, 두 가지 다 열어놓고 있다. 그냥 여기서도 막 날아가면은 이거는 그냥 시장이 미친 거예요. 미쳐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모멘텀, 별다른 모멘텀 없이 금리 인하의 기대감에 대한 돈의 힘으로 움직이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금리 인하 속도가 좀 가속도가 붙어야지만 가능한 일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돈의 힘으로 가는 거는 좀 봐야겠죠. 일단 지금 일각에서 나오는 것처럼 정말로 7월에 금리 인하가 된다라면 정말로 이거는 경기나 이런 거보다는 선제적 조치로 해가지고 이거는 돈을 풀겠다라는 거잖아요. 미국은 돈만 풀어도 우리는 잘 살 수 있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요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가 뭐 미국 경기가 좋아진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 중국하고 미국하고 저렇게 그 줄다리기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둘 다 타격이 커요. 우리나라는 제일 타격이 크고. 아무튼 그런 거를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주가가 못 간다. 그래서 보시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 이제 겨우 2130포인트잖아요. 요거 돌파, 요거는 사실 살짝 밀려서 요 21선 터치하고 올라와도 되고, 그냥 뚫고 올라와서 위에서 기다리면서 21선 기다려도 된다. 두 가지 다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좋은 거는 위에 올라갔다가 2175포인트 맞고 밀려서 사실 얼마 안 돼요. 이거 2%대만 올라가면 되니까 찍고 와서 지금으로 치면 3% 가까이 되겠죠. 그래서 요 정도 찍고 내려와가지고 여기서 21선 올라오는 거 맞고 61선 지지력 테스트랑 같이 해서 올라가면은 제일 좋은 거고, 1번 시나리오가 제일 좋은 거고,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오는 거. 그 다음은 그냥 무난한 시나리오 여기 21선 2100포인트 정도까지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와서 돌파해가지고 안착시도 나오고 올라가는 뭐 요런 게 무난하지 않나 싶습니다. 하방보다는 위쪽 가능성을 지금 뭐 열어는 놓고 있어요. 뭐 특별히 엄청난 악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 G20 회담에서 서로 우리는 서로 대화 안 해 이러고 뺨때기 때리고 돌아서면 밀립니다. 그거 아닌 이상은 괜찮다. 계속 항상 말씀드리는 게 명확한 게 없어요. 지금 저거는 중국하고 미국하고 관계는 명확한 게 없어요. 그래서 지켜봐야 돼서 제가 좋은 일이 나오는 경우랑 최악의 경우랑 두 가지 다 언급을 드리고 있죠. 지금 몇 달째 말씀드리고 있죠.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피는 지금 2130포인트 저항권 근처에서 공방 중이다 보시면 되고,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좀 밀렸는데 자연스러운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좀 약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21선 맞이하러 갔죠. 오늘 살짝 이탈하긴 했는데 그래봤자 710포인트 요 구간이잖아요. 700포인트까지는 원래 열려있는 구간이고, 근데 700까지 안 내려가고 한 내일쯤에서 이번 주 안에만 해서 21선 올라타서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와주면 괜찮아요. 그리고 나서 61선은 넘어서 740포인트 여기 도전하는 정도는 나와야겠죠. 이게 뭐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요 740, 뭐 747 요 구간이 코스피로 치면은 2120에서 뭐 2130포인트 정도 요 구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조금 빨리 올라온 거죠. 코스닥 같은 경우가 코스피보다 지금 코스닥이 조금 더 빨리 올라온 거죠. 그래서 요렇게 보시면 되고, 자 종목 같은 경우를 보면은 자 삼성전자 지금 기술주 같은 경우는 조금 쉬어가는 흐름이에요. 삼성전자는 저는 만약에 이게 더 밀려준다라고 하면은 다시 못 잡으신 분들은 다시라도 봐야 되는 구간이고, 그리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물량 늘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렇게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지금 구간보다는 밀렸을 때 적어도 44,000원 때는 들어가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44,000원 이제 44,000원을 줄지 안 줄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제는 과거에는 44,000원에서 43,500원 요 사이면은 이 구간은 계속 매수 구간입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여 구간을 줄지는 저도 이제 장담을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61선 위쪽 올라타 있고 21선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가면 44,000원 중반 정도는 가능성이 있어도 이제는 조금 목표치가 좀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일단은 여러분이 봐도 추세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삼성전자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지금 66,000원 위쪽에는 올라와 있다. 이번 주에 이거 21선 이렇게 꼬리 말아 올린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지금 완만해졌죠. 옆으로 기어가고 이제 이번 주에 말아 올릴 거예요. 말아 올리기 시작하면 하이닉스는 그때부터 이제 좋아질 가능성이 생긴다라고 꾸준히 언급드리고 있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계속 여기 매수가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는 자율등락 구간이다. 위로 가도 그만, 아래로 가도 그만인데 실질적으로 그 21만원 위쪽이면은 위쪽으로 올라가봐야 만원대잖아요. 먹을 게 만원 전후 이렇게밖에 없는 거잖아. 22만에서 22만 5천원 1차 목표인데, 그러면 이 구간은 매수 구간이 아니다. 오히려 보유하신 분들이 올라가면 매도 구간이고 밑으로 내려오는 거를 입 벌리고 기다려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그래서 뭐 20만원 근처까지 내려오면은 뭐 입 벌리고 기다릴 수 있다라고 했는데, 오늘 만약에 요 그 뭐 여기 20만 4천원쯤 되죠. 그죠. 20만 4천원 요 구간에서 저점 매수를 했다라고 하시면은 그거는 괜찮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삼성전자처럼 얘도 위쪽으로 올라갈 수는 있으니까 여기까지 안 내려올 수 있잖아요. 20만원까지. 그러니까 20만 4천원 부근, 20만 4, 5천원 정도에서 매수하셨다라면은 그 정도는 인정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투자 의견으로. 왜냐면 21선이 보세요. 하이닉스 같은 21선이 이렇게 해서 이제 말아 올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셀트리온 이미 쭉 꺾어서 올라오고 있죠. 위쪽으로 꺾였잖아요. 하락을 하던 게 위로 꺾여서 올라오고 있죠. 이 분홍색 선이. 거기다 61선도 뚫었죠. 골든크로스 나오고 있죠. 그러면 이번 주에 이렇게 올라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저점이 될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여기를 한 번 더 내려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요 하락 20만원 근처까지 계속 내려온다라고 하면 그런 구간에서는 한번 없는 분들도 노려볼 수는 있다. 요 정도 투자 의견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뭐 현대차는 제가 잘 안 봐드리는데 왜냐면 제가 그 이쪽 완성차 쪽을 이렇게 썩 좋아하진 않아서 지금은. 근데 현대차 같은 경우는 자꾸 정부에서 뭔가 밀어주죠. 지금 왜 그러죠? 밀어주기 왜 그러죠? 지금 정권은 삼성을 싫어하죠. 지금 정권은 삼성을 싫어하죠. 삼성은 때려야 되는 게 아니죠. 안 때려도 되는데 여기를 때리고 뭔가 있으면 다 현대가에다가 몰아주려고 하는 정권이잖아요. 지금 정권은. 그렇죠. 그래서 뭐 현대 붙은 기업들한테 뭔가 좋은 혜택을 주려고 하고, 그리고 삼성이나 아니면 뭐 네이버 이런 데는 전 정권이랑 이제 좀 어느 정도 연결이 돼 있다라고 하면은 다 때리려고 하잖아요. 지금 정권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건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삼성전자 주가가 저렇게 못 가는 건 정부가 때려서 그래요. 삼성물산이 못 가는 건 정부가 때려서 그래요. 삼성을 열심히 때리고 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막 칼로 이렇게 쑤시고 있잖아요. 이렇게. 저는 정부에서도 분명히 잘못했는데 거래소에서도 잘못한 건데 본인들 잘못은 항상 없어. 이상하게. 그죠? 네. 상장할 때 똑바로 심사했으면은 지금 저렇게 논란이 안 나와도 되는 건데, 그 당시에 심사했으면 되는 건데 지금 와가지고 다 삼성 탓이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요건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삼성 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걸 다 이겨낼 수 있는 호재들이 너무 쌓여 있고, 이제 삼성물산이나 삼성바이오 같은 경우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 그리고 현대 같은 경우는 계속 이거 뭐 내수 진작을 위해서 뭐 개소세 같은 경우 계속 얘기하고 있죠. 개소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안 받겠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자꾸 이게 뭐 밀어주는 정책들이 나와요. 거기다가 수소차까지 이제 개별 소비세 감면한다고 하죠. 근데 이거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수소차 주변에 타고 다니는 사람이 있나요? 저는 없는데. 전 본 적이 없어 아직. 봤는데도 모르는 걸 수도 있고요. 제가 관심이 없어갖고. 제가 원래 차에 그렇게 크게 관심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는 여러 번 말씀드렸죠. 전 제가 차를 운전하고 이런 걸 좋아하잖아요. 누가 운전해주는 차가 좋습니다. 근데 수소차 같은 경우 제 주변에 이거를 뭐 사내만에 뭐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예 수소차 같은 경우는 배제된 상황이거든요. 제 주변에서는. 여러분 주변에 있나요? 마치 2009년에
LG화학에서 미국, 독일에 엄청나게 배터리 수주가 나오는데 우리나라에 전기차가 안 보이던 것 같은 그런 것처럼, 물론 뭐 어느 정도 판매는 된다. 이거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래서 뭐 수소차랑 뭐 전기차 쪽에 뭐 뭔가를 좀 혜택을 주겠다라고 하는데 뭐 이건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요런 이슈가 나오고 있다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대신 주가 레벨은 지금 높아요. 지금 14만원 여기 넘어간 다음에 14만원 요 구간을 넘어간 다음에 지금 뭐 강세 뭐 보이고 있다. 이 정도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이동평균선도 지금 21선도 위쪽으로 쭉 잘 올라와 있고 하니까 여기서 횡보하다가 이런 게 모멘텀이 돼서 뭐 갈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글로벌 시장에서 뭐 그렇게까지 뭐 엄청나게 좋은 건 아닌데 뭐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자꾸 밀어주니까 그런 기회를 잘 노려야겠죠, 현대차는. 근데 제가 좋아하는 쪽은 아니다. 정책적으로 밀어주는 거다. 요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제가 좋아하지 않아도 이슈가 있는 건 알려드려야 되니까 요렇게 해서 봐드리면 될 것 같고, 오늘 요거 봐드려야 될 것 같아요. HLB. 요거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따로 영상을 하나 만들어 드릴게요. 75,000원 넘어가면 강세를 보일 수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이게 오늘 거래량이 조금 늘었어요. 근데 이거 다 마감의 거래량에 붙은 거거든요. 내일이나 뭐 모레나 이렇게 올라가 줘야 됩니다. 이제는 슬슬 올라갈 때가 됐어요. HLB 같은 경우 기대감으로. 최근에 공매도 때려 맞으면서 이렇게 막 밀렸었는데 HLB가 그래갖고 아빠한테 가서 일렀죠. 아빠 쟤네가 외국계 증권사가 자꾸 공매도해요. 이런 식으로 아빠한테 가서 일렀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이제 오늘 마감에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제 임상 3상 리보세라님 임상 3상 이제 탑라인 발표를 앞두고 있다. 6월에 한다고 했는데 이게 뭐 좀 이게 절차상 좀 미뤄지는 것 같긴 해요. 근데 6월 말이 됐으니까 약속을 지키려면 해야겠죠. 근데 뭐 진양호 회장께서 이렇게 뭐 나와서 얘기하고 하는 정책들이나 아니면 자꾸 이렇게 LSK 바이오를 이제 합병해서 이제 하나로 뭉치고 하려는 거 보면은 자신감은 높은 것 같아요. 우리 결과 좋은데? 라고 자신감은 높은 것 같아요. 지금 발표는 못해도 결과는 굉장히 좋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뭐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런데 결과는 나와봐야 알겠죠. 결과는 나와봐야. 기대감은 계속 높다라는 거는 계속 말씀드렸어요. 중국에서 뭐 항서제약에서 지금 뭐 별 탈 없이 잘 판매가 되고 있고 중국에서는. 그리고 이게 그 서양인한테도 똑같이 적용이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 이거는 가능성이 꽤 있는 게 아니냐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HLB 같은 경우 기대감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쪽 제약바이오 쪽 다 이렇게 안 좋았는데, 전체적으로 안 좋았는데 HLB가 특이하게 마감에 한번 힘을 냈어요. 그러니까 뭐 좀 특이사항으로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따로 영상을 만들어 드리던지 할게요, 조만간. 자, 그리고 오늘 뭐 가상화폐 관련주들, 뭐 우리기술투자라든지 이것도 이렇게 강세를, 얘는 기존에도 막 강세 보인 게 많아가지고 올라가다가 조금 밀렸는데 20%대에서 밀렸는데 뭐 비덴트 같은 경우 상한가를 들어가 버렸죠. 그리고 뭐 SCI 평가 정보 요런 종목들 이것도 상한가 들어갔다 얘는 풀렸어요. 그래서 요런 종목들 강세를 보였죠. 그래서 제가 계속 메머드 튜브 가서 여러분 좀 보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게 도움될 만한 내용이 참 많아요. 제가 볼 때는 중간중간에 매일 올려드리진 않습니다. 저거는 회사에서 운영하는 건데 필요할 때 한 번씩 이제 일주일에 뭐 한 2번 이렇게 이 정도 아마 올려드릴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분들이 많으면은 좀 늘어날 수는 있겠죠. 그런데 뭐 지금 당장은 많은 분들이 보는 게 아닌데 특별히 뭐 엄청나게 많은 영상을 올려드리지는 않고 있다. 가서 한번 보세요. 메모드 튜브 여기 가서 보시면은 됩니다. 그래서 자, 요 보시면은 여기 메모드 튜브 메모드 여기 가시면은 이렇게 올려드렸죠. 아침에 다 올려드렸어요. 이거 전기차랑 뭐 남북경협주랑 뭐 가상화폐 관련주에서 다 올려드렸으니까 여기 가서 보시면 됩니다. 구독 보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아서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올려드리고 있다. 뭐 계획하고 있는 건 많은데 굳이 여기다 힘을 엄청나게 쏟을 필요는 없잖아요. 지금은. 그래서 뭐 회사랑 그렇게 이해관계가 엮여서 저거는 올려드리고 있다. 참고로 가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DMG 관련주들 제가 그동안 계속 뭐 언급을 드렸죠. 지금
가능성이 제일 높은 거는 식량 쪽이다. 식량 쪽은 요거는 이제 북한의 제재를 풀지 않아도 지원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뭐 조비, 경농, 그리고 아시아 종묘, 대유 뭐 등등등 이렇게 말씀드렸죠. 남해학이 원래 대장, 이쪽 관련된 비료 쪽에선 대장인데 테마로 이렇게 잘 엮이지는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남해학은 테마로 요거 경협주는 테마니까 테마로 엮이는 쪽이라서 남해학이 그렇게 들어가지 않고 요런 종목들이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뭐 다들 뭐 좋은 모습 한 번 이상은 다 보였죠. 조비 같은 경우 바닥에서 올라와서 여기 지금 27,000원 저항받고 있는데, 오히려 밀려주면 좋아요. 이건 밀려주면, 나는 이제 뭐 자신감 있게 중간인 25,000원 부근에서 매수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늘이 매수 구간이고, 나는 그래도 23,000원대까지는 내려와야 돼, 23,000원 중반은 내려와야 돼, 61선까지는 내려오지 않겠냐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기다렸다가 다시 보시는 게 맞겠죠. 자, 경농 같은 경우도 저항선까지는 다 올라가고 저항선을 한번 넘어가기도 했죠. 조비가 먼저 움직였고 경농이 뭐 따라 움직였다, 이 정도 보시면 되고, 아시아 종묘 같은 경우는 얘는 계속 움직이고 뭐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리고 뭐 대유나 뭐 이런 뭐 대유그룹 관련된 쪽도 이렇게 한번 올라와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러니까 얘네는 이미 발표가 계속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위쪽에 올라와서 지금 쉬는 구간이 한번 올라온 다음에, 그래서 요렇게 올라온 다음에 제가 계속 말씀드린 DMZ 관련주 쪽을 볼 수 있다. 그래서 뭐 코아스 같은 경우 꾸준히 언급드렸죠. 꾸준히 언급드렸고, 실제로 여기에도 이렇게 올려드렸었습니다. 여기 메모드 관심 종목 있죠. 관심 종목도 뭐 매일 보니까 그 저희 메모드 연구소에서 이렇게 댓글로 보는 가입하는 영상 보여드리고 있는데, 저건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는 거니까 그냥 가서 보세요. 가서 계좌 개설한 다음에 매매 많이 안 해도 되고요. 한 3개월에 한 번 정도만 하시고, 한 50만원 정도, 많이 조금 여유있게 넣겠다 하시는 분 한 100만원 정도, 큰 돈 넣으실 필요 없어요. 수수료는 그렇게 0.1%인가 수수료가 크지 않은 걸로 알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수료가 꽤 높은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낮더라고요, 수수료가. 그래서 뭐 요런 종목들 다 거기 들어가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요거 말씀드렸고, 이화공영 같은 경우가 어제 강세가 나왔고 오늘 추가적으로 올라오다가 밀렸죠. 이제 재료 노출이 된 거죠. 그리고 자연과 환경 같은 경우가 오늘 강했다가 결국 요 구간 돌파를 못했죠. 1650원 구간 돌파를 못하고, 근데 오늘 그래도 꽤 많이 올라갔습니다. 1800원대까지. 그래서 강세를 보였고, 삼육물산 요것도 어저께 말씀드렸죠. 그래서 얘도 어제 오늘 급등이 나온 다음에 쪼르륵 다시 밀려 내려와 있다. 뭐 요런 거 보시면 되거든요. 원래 삼육물산도 삼육물산인데 누리플랜 같은 경우가 요게 후발주로 이렇게 한 번씩 올라오거든요. 뜬금포로 한 번씩 올라요, 쉬다가. 이화경영이나 자연과학경기 먼저 한번 이렇게 급등 나오고 쉬면은 가끔 한 번씩 여기 있다가 뜬금포로 한 번씩 올라오는데, 지금은 잠잠하네요. 그래서 뭐 보시면 되고, SG 같은 경우가 이제 코아스가 올라갔다가 쉬면은 얘도 한 번씩 이렇게 올라오기도 하는데 좀 잠잠합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갈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왜냐면 얘는 뜬금포로 움직여가지고. 근데 과거에는 뭐 그런 움직임이 있었다라는 정도만 알려드릴게요. 대신 밀릴 땐 같이 밀려요. 상승할 때는 제가 지금 기존에 계속 언급드리고 있는 종목들은 보통 대장으로 먼저 선제적으로 움직이는 놈들이니까 미리 들어가야 되는 종목들인 건데, 이런 놈들은 상승할 때는 안 움직이다가 뜬금포로 후발로 한 번씩 움직이고, 뜬금포로 움직이고, 하락할 때는 같이 내려가요. 그러니까 리스크가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선적으로 말씀드리지 않는 거다.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요쪽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 LG화학 요쪽을 봐드려야겠네.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제가 4월에 이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 영상 꾸준히 보신 분들은. 중국에서 기존에 꾸준히 그 우리나라를 언제야? 사드 보복 때부터, 사드 보복 이때부터는 아예 그냥 우리나라 제품을 안 썼어요. 우리가 공장을 건설해서 거기서 열심히 기술력을 퍼다 날라주고 있는데, 지들이 기술력만 뽑아먹을 생각만 하고 사드 보복으로 해서 전기차의 보조금 있죠. 보조금을 지네 나라, CATL이나 비아드나 등등등등 지네 나라에다만 다 퍼주고 우리나라에는 보조금을 아예 안 줬어요. 진짜 화나죠. 되게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리면은, 제가 정부한테 지금 이번 정권에 굉장히 마음에 안 드는 게, 우리는 저렇게 당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전기차 보조금 있죠. 이거 중국 업체들이 싹 쓸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게 제가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이런 거는 좀 어느 정도 좀 손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다고 대놓고 하면 안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전기차뿐만 아니고 태양광은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렸죠. 태양광 같은 경우 친환경 육성한다고 해놓고 나서 좋다 이거예요.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전 탈원전이 나쁘다는 거지. 친환경 육성이 나쁜 게 아니에요. 탈원전이 나쁜 거예요. 친환경 육성은 뭐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근데 태양광 같은 경우는 초기 비용이 높아요. 그리고 나서 오래 쓸 수 있다. 뭐 이런 개념이 나와야 되는데 초기 비용이 높은데 중국산을 갖다 쓰는 거야. 입찰제니까 우리나라는. 정부에서 하는 건 다 입찰제잖아요. 입찰제로 하니까 중국 제품이 싼 거야. 그걸 갖다 써. 중간업자가 그걸 갖다가 들이밀어. 그래서 입찰을 받아. 그리고 나서 한 2년쯤 지나니까 고장난 게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럼 그 초기 비용 비싸게 주고 좀 오래 쓰려고 했는데 2년도 안 돼서 다 싹 다 고장 나가 버리면은 그거 누구한테 뭐라고 할 거. 그래서 업자 찾아보니까 업자는 뭐 이미 먹튀했어. 먹고 날랐어. 그러니까 이런 거가 좀 마음에 안 든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중국에 왜 퍼주기만 하고 이런 거 갖고 항의는 못 하잖아요. 그러면 입찰제를 조금 더 좀 우리나라 기업들에도 혜택이 돌아가도록 좀 바꾸면 되는데 이런 걸 안 해요. 정부가 지금은 국내 내정에는 아예 관심이 없어 보여요. 지금 정권이. 그래서 그런 게 좀 마음에 안 든다. 밖에 나가서 북한에 퍼주고 뭐 저 미국에 가서 중재자 역할 한다고 하면서 이제 뭐 미사일 사고 다 좋다 이거예요. 그런 거는 뭐 예상하고 뽑은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그런 거 갖고는 제가 뭐라고 안 한다 이거. 근데 우리나라의 강세를 보이는 산업들 있죠. 산업을 죽이면 안 되죠. 중소기업 업체들 그래서 많이 자빠졌어요, 지금. 태양광 업체들이랑 엄청 자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저는 많다고 봐요. 우리나라 정책은. 이번 정권만 그런 게 아니라 이게 대대로 내려온 거니까 이런 걸 좀 고쳤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아무도 어떤 정권도 이걸 손보려고 하질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화가 좀 많이 나는 일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4월에 다시 돌아가서 4월에 미중 무역 전쟁이 거의 합의되는 분위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요? LG화학 배터리 4종, 삼성 SDI 1종 해가지고 이제 보조금 지급 쪽으로 해서 형식 승인까지는 올라갔었죠. 그래서 5월에 발표됩니다 했는데 4월 하순에 중국이 판도를 뒤집어 엎어버렸죠. 무역협상 안 해! 이러면서 뒤집어 엎었죠. 그러면서 이거 그 대부분 한 3종 정도는 통과하지 않겠느냐. 최소 2종에서 3종 정도는 통과하지 않겠느냐. 요 정도로 내다봤는데 이거를 다 그냥 다시 없던 일로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보조금을 하나도 못 받았어. 우리나라 올해도. 자, 더럽죠. 사드 보복 이후로 한 번도 보조금을 받은 적이 없는 거예요. 다 지네 나라 업체들한테만 주는 거야. 기분이 나쁘죠. 근데 요런 부분에 대해서 배터리 그 업체 인증 제도라는 게 있어요, 얘네가. 그래서 그 추천하는 거지. CATL 그 중국 1위 기업이고 ATL의 자회사죠. CATL 같은 경우 최고의 기업이고 여기 걸 써야 된다. 뭐 비아드 걸 뭐 써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추천이 막 올라가는 거야. LG화학 어쩌고저쩌고 왜 안 쓰는 거예요, 얘네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없애겠다는 거예요. 요런 제도를 없애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 말까지 해가지고 이제 보조금을 없앤다. 근데 그거에 대한 중간 단계 정도 보는 거죠. 근데 제가 볼 땐 크게 의미는 없어요. 저거는 말만 하는 거고 보조금을 없애는 게 중요한데 저거는 그냥 형식적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냥 제 기준에선 그래요. 근데 일각에서는 증권사 리포트나 이런 거 보면은 공정 경쟁이라고 공정 경쟁의 가능성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아무튼 좋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분들도 열심히 이제 분석을 하셨겠죠. 그래서 나왔을 테니까 신뢰감을 어느 정도 드리자고요. 그래서 LG화학 같은 경우 그렇게 되면 LG화학 같은 경우가 중국에서 이제 판매가 시작될 수가 있다. 중국에서 이제 보조금 하나도 못 받고 했는데 지금 올해까지는 시장 점유율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여러분?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올해 시장 점유율 0%인데 내년에는 4에서 한 5% 정도. 2021년 그 다음에는 이제 2021년 한 7, 8% 정도까지 뭐 증가할 것을 예상한다라고 하죠. 근데 이거 모르는 거예요. 올해 0%인데 뭐 내년에 되면 좋은 거고 아니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이거는 뭐 저는 중국은 잘 못 믿는 사람입니다. 사실 미국도 다 믿을 수는 없지만 적어도 우리가 미국에 우호적으로 하면은 적어도 뒤통수를 칠 정도까지는 아닌데 중국은 뒤통수를 그냥 치죠. 그러니까 요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정책에 있어서 친미 정책이 나오면은 미국은 그때만이라도 잠깐 손을 들어줘요. 영원한 우군은 없어요. 영원한 우군은 없어. 친미 정책이면은 약간의 그래 그러면은 한국에는 관세 안 매길게 이 정도는 해주잖아. 근데 반미 정책을 한다거나 반미 운동이 일어난다거나 뭐 이런 뭐 친중 정책이 너무 심화된다거나 하면 그러면 이제 미국에서 서운한데 한국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요 정도는 한단 말이에요. 근데 중국은 아예 그냥 롯데 나가 롯데 나가 이런 식으로 해버리죠. 롯데 나가 그리고 한국 거 보조금 없어. 보조금 없어. 뭐 이딴 식이잖아요 다. 중국은 강경해요. 아니 우리가 근데 저 소국 따위가 대국이 아니래 뭔 상관이야? 자 보조금 주지 마. 한국 놀러 간다고? 야 비자 주지 마. 비자 주지 마. 단체 관광 다 내려. 그렇게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에다가 너무 큰 의존을 하는 걸 전 좋아하지는 않아요. 이거를 지금 오히려 이게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베트남이나 지금 LG그룹이 진짜 기술력은 좋은데 자꾸 중국 시장을 포기를 못하니까 이게 전 좀 아쉬운데 삼성은 지금 삼성전자 투자하기로 한 거 잠깐 없던 일로 할까? 스마트폰 공장은 저쪽 그 인도로 옮겨버릴까? 지금 계속 그러고 있잖아요. 삼성은 실질적으로도 옮겨가고 있죠. 요런 게 보이는데 LG는 그런 거에 좀 소극적인 것 같아. 중국을 포기를 못하는 것 같아. 그래서 화웨이랑 계속 이제 U+랑 뭐 하고 있고 디스플레이도 공장 짓는다고 하고 그래요. 좋아요. 처음에는 그렇게 해서 뭐 혜택을 많이 준다라고 해서 공장 지어라고 했는데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지자체에서는 혜택을 주려고 하죠. 그러면은 이제 인프라가 육성이 되면서 그쪽에 공장에 대해서 엄청난 일자리가 창출되잖아요. 기술 이전 되잖아요. 기술 이전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들 강제로 뺏어가니까 이런 지역 경제 활성화가 된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걔네는 공장은 들어와 해놓고 나서 판매는 못하게 하는 이런 전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게 굉장히 기분 나빴는데 뭐 이게 뭐 약간의 호재성이 될 수 있다. 만약에 미중 무역 전쟁 저 부분이 기술 전쟁 되는 게 합의가 어느 정도 될 가능성이 있고 하면은 이제 전기차 쪽은 정말로 좋아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꾸준히 언급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큰 수혜를 받는 그런 분야 중 하나다. 당장은 저쪽 IT 쪽이 제일 뭐 강할 수도 있고 당장은 뭐 다른 쪽이 강할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큰 수혜를 받지 않겠느냐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LG화학은 계속 보셔야 되는 것 같아요. 지금 61선 계속 여기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 만약에 이거 돌파 못하면 34만원까지 밀리겠지. 그러면은 34만원 오면 못 잡으신 분들도 땡큐하고 받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뭐 올라가면 이제 36만원, 38만원, 2만원 단위로 계속 저항이 있다라는 거는 언급드렸죠. 뭐 어디까지 봐야 되나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거 한 10년 봐도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저는 여러분들 뭐 초등학생 제가 이런 말씀을 가끔 드리죠. 뭐 초등학생이나 아니면 이제 학교 들어가기 전 유치원 들어가기 전 뭐 보육원 다니는 아이들이 있으면은 그 아이들 대학 등록금으로 해서 용돈 같은 거 모아서 삼성 LG화학 주식을 그냥 한 주 한 주 이렇게 사주면은 그게 등록금 벌이는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좀 한 10년 투자할 기업으로 본다라고 하면 LG화학 저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기업 중 하나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뭐 전기차 관련주도 오늘 강세를 보였다.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제가 그 꾸준히 언급드렸는데 얼마 전에 뭐 지난주 후반에도 말씀드렸죠. 주말에 뭐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신 것 같은데 요 37,000원 요 돌파 여부가 중요하다. 오늘 거래량 실려서 돌파해서 안착한 건 좋은데 신뢰가 좀 낮아요. 윗꼬리 달고 해서 신뢰가 조금 낮아서 이게 확실해지려면은 이번 주 안에 이거는 정확하게 이번 주 안에 37,000원 위에서 양봉을 하나 이렇게 뽑아줘야 돼요. 그래야지 좀 신뢰가 가요. 다음 주 가면 솔직히 좀 불안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G20, G20 정상회담 나온 다음에 이게 호재가 될지 악재가 될지는 아직 아무도 몰라요. 호재가 될 가능성은 위쪽 방향으로 다들 보고 있는데 사실 이거 확정적으로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중국도 모르고 미국도 몰라요. 당일 될 때까지도 모를 수도 있어요. 얘네가 엄청나게 짱구 굴리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미국이랑 중국이랑.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뭐 대안을 다 해놨죠. 이미 얘네가 짱구 굴려서 협조적으로 안 나오면 또 때리면 되는 거고 이런 개념인 거고, 미국은 지금 아예 뭐 열어놓고 보고 있는 거죠. 좀 여유 있게 보고 있는 거고, 중국이 지금 쫄려갖고 여러 가지를 지금 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온 다음에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일진 머티리얼 요 종목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지, 요거 지금 모양은 참 잘 만들어놨어요. 횡보해도 되고 살짝 밀렸다 올라와도 돼. 이번 주 안에만 넘어서 양봉을 하나 좀 뽑아주면은 그래야 좀 신뢰성이 좀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번 주 위에 올라가면 얘가 요렇게 올라와서 골든 크로스를 만들 거예요. 61선하고. 그래서 다음 주 되면 요렇게 근처에 올라오니까 만약에 양봉 뽑은 다음에 한번 밀려서 37,000원 부근까지 내려오더라도 21선 터치하고 올라갈 수 있는 모양, 강세를 보일 수 있는 모양이 나온다. 그러니까 이번 주 안에 37,000원 위쪽에서 제일 좋은 거는 내일 갭으로 와서 양봉을 띄우는 건데 이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윗꼬리가 이렇게 내려와서. 근데 충분히 가능성은 있는 것 같아요. 현재까지는 가능성이에요. 확정 아닙니다. 한 번씩 올라왔는데 오늘 위에서 누르는 힘이 강했으니까 조금만 더 보자고요. 근데 가능성은 굉장히 크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오늘 거래량이랑 37,000원 돌파 시도랑. 요거 궁금하신 분들은 제 거 영상 주말 정도에 올려드린 게 있어요. 2차전지 관련주 2차전지 관련주 해가지고 올려드린 게 있는데, 요거는 일렉포일 쪽으로 해가지고 같이 전기차 관련주를 총 해서 올려드렸죠. 그래서 같이 보시면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유심히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일진 머티리얼 바닥에서 올라와서 얘는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다. 밑으로 안 밀리고 옆으로 횡보하고 있다. 좀 센 놈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서 한번 보세요. 영상.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특징주로 또 보면은 요거까지만 봐드리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 제로투세븐. 제로투세븐 같은 경우가 뭐 궁중비책 얘기 나오면서 지금 중국에서 뭐 잘 되고 있다라는 게 계속 이슈가 되고 있죠. 그래서 중국 관련주 하려면은 요런 제로투세븐이나 지금은 좀 많이 밀려있는데 글로벌 텍스프리 같은 경우 중국이 저렇게 만약에 미국한테 이제 손 내리고 항복한다라고 하면 글로벌 텍스프리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에 이제 보면은 중국인 관광객이 조금 늘긴 했는데 그렇게까지 엄청 풀리진 않았어도 베트남이라던가 일본이라던가 다른 국가들이 관광을 많이 오고 있다. 그래서 글로벌 텍스프리 말씀드린 요거는 바닥권 종목이고, 강한 종목으로는 제로투세븐이 지금 현재 이렇게 21선 조정받고 이렇게 조정받고 또 한 번 급등을 보였다. 거래량 오늘도 괜찮았다. 그래서 뭐 참 기대감이 계속 있는 것 같아요. 이쪽은. 대신 이거는 실적 나올 때쯤에는 약간 불안할 수 있어요. 어떤 불안함이냐면 요런 불안함. 신세계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가 이게 비디비치가 엄청나게 좋아서 작년에 막 날라가고 올해 초까지 날라갔었잖아요. 근데 이제 뭐 실적이 생각보다 부진하다. 이제는 좀 부진해졌다라는 요런, 이게 화장품은 성장주잖아요. 성장주 같은 경우는 요런 개념이 있어요. 지금 뭐 예를 들면은 10% 성장을 했다라고 하면 내년에도 10%를 꾸준히 성장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 10%라는 게 웃긴 게 요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자, 1,000억의 영업이익을 올렸어요. 이 그 화장품 부분에서. 자, 10%면 얼마예요? 10%면 얼마야? 1,100억이죠. 100억만 플러스 100억만 되면 되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10%면 얼마예요? 110억이네. 그렇죠. 이게 성장률을 보고 하는 거예요. 100억씩만 늘어나면 안 돼. 그거는 성장이 멈춘 거고 오히려 성장이 하락돼 둔화되는 거예요. 100억씩 올라가면. 아니에요. 100억 다음은 110억이에요. 이해하셨죠?
이해하셨죠? 이런 식으로 늘어난단 말이에요. 110억 늘어나면 얼마야? 뭐 1210억 뭐 이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 121억을 늘어야 되는 거야, 여러분. 뭔 말인지 아시겠죠? 성장주는 이렇게 계산하셔야 돼요. 100억, 100억 이렇게 단순하게 계산하시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지금 이거 성장이 멈췄다. 성장이 예를 들면 10%씩 계속 올라가다가 10%씩 올라가다 9%가 되면 이건 성장이 멈춘 거예요. 성장주는 성장이 멈추면은 주가 상승이 끝나요, 한 차례. 그리고 큰 조정을 받는데 이게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지금 그렇게 밀리고 있죠. 제로투세븐 같은 경우가 저런 식으로도 될 수 있어요. 물론 공중비책이 잘 나가면은 더 올라가는 거 지금 한 요 정도 있다고 보면 돼. 이렇게 잘 나가면 더 올라가겠죠. 근데 잘못되면은 여기서 끝나고 여기서부터 요런 모양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참고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성장주는 다 똑같아요. 저 제로투세븐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고 저는 과거부터 제로투세븐을 많이 말씀드렸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요런 성장주 개념은 요런 거를 항상 생각해야 돼요. 성장이 멈추면은. 그러니까 언제든지 도망 나올 준비는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로투세븐 같은 경우도 요 공중비책 기대감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근데 얘는 지금 요 구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12,500원 요 구간 돌파한 거는 아주 좋다. 근데 13,000원까지도 좀 넘어가 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요 구간이 12,500에서 13,000 요 구간에서 살짝 매물대를 조금 만들었으니까 엄청난 매물대는 아니에요. 근데 만들고는 있으니까 여기를 넘어가 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13,000원 안착하는 거.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 참고하시면 돼요. 이것도 여기서 이미 다 올려드렸던 종목이죠. 제로투세븐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잘 보고 판단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요 하단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알람 그리고 맨 밑으로 내리면 댓글 다는 거 있습니다. 여기다 숫자 3 하나씩 남겨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좋은 하루 되시고요. 앞으로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